예, 드로잉 다섯 번째 과정입니다. 드로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보통 드로잉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대학을 가는 학생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뭐 거의 1년, 2년 과정을 드로잉에 몰두하고 있지만은 실제 현실적으로 그 입시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은 불필요하게 뭐 석고소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너무 그 과장된 것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나치게 그 시간을 드로잉 하는데 붙잡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뭐 결국에는 그 수강료의 문제가 달려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지나친 요금과 뭐 수강료도 뭐 보통 뭐 미대 입시생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한 달에 50만 원 이상 그렇게 입시학원 같은 경우는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드로잉의 원칙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물론 입시 학원에서의 그 많은 그 프로세스 과정, 드로잉을 배우는 과정을 굉장히 함축해 놓은, 그렇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그림을 40년 이상 그려왔고, 또 입시학원을 수없이 해왔고, 또 김승수라는 그 책도, 미술 실기 책도 많이 출간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그 많은 그 미술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대로 따라 그린다라는 그 조건 하에서 입시 학원에서 1년 걸리는 그 분량을 기껏해야 뭐 며칠 정도에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1년 이상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 며칠 그린 것으로 그 역량을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1년 이상 그린 사람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 핵심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쭉 올려놓는 그 영상을 따라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팔짱 끼고 쳐다만 보고 있다면 그거는 뭐 1년이 아니라 10년을 그려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따라 그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육면체를 따라 그렸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뭐 전혀 그려보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그림에 대한 소질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식이라면은 계속 볼 필요 없어요. 봐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헛된 그림에 대한 그 헛된 그 꿈만 늘어나는 것 뿐이죠. 대부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그림을 배우고 싶어. 배우고 싶을 뿐이지 평생을 가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림의 소질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저희 영상을 보지도 마셨으면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죠.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만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그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좀 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돈도 좀 절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육면체를 그리신 분들은 이제 오늘 원기둥을 그리는 것이죠. 처음에 위에 타원형을 그려놓고 그리고 수직선으로 쫙 그려주고 약간의 투시를 한다면 위보다 아래쪽으로 가면서 약간 좁아지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래도 투시를 해보는 겁니다. 투시를 해봐야 거기서 나오는 그림자의 정확한 시점, 타점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원기둥이라면 뭐 보통 우리가 보는 뭐 캔 같은 거, 뭐 깡통이 다 원기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걸 그려봄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응용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종이컵 같은 것도 이런 원기둥의 응용체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세상의 모든 물체는 육면체와 원기둥 원뿔 구로 이루어졌다라는 폴 세잔느의 아주 유명한 그 얘기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좀 더 화면을 크게 해야 되겠네요.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툼하게 구분선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칠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스케치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십니다. 예, 처음에 단계 연습했을 때는 단계를 쭉 순을 매겨놓고 거기에 메꾸기식을 했지만 실제 그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그 교육법이고,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뭐 적어도 초등학생보다는 그 위에 다니는 사람들일 테니까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직접 따라 그려보세요. 어두운 톤부터 그리는 것입니다. 드로잉은. 그래서 역시나 위에서 아래로 쭉 그려주고 시작 부분이 진하고 들어가면서 약간씩 밝아지겠죠. 또 옆으로 그래서 좀 더 진하게 해주고 들어가면서 또 약간씩 약하게 해주고, 그림자도 역시나 기본색을 칠해주고 또 방향을 틀어서 또 진하게 하면서 들어가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잡아주었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입시생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시 학원을 몇 달간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경계선은 좀 두텁게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너무 선을 단선으로 딱 해가지고서 너무 구분선이 확실하게 구분되게 하면 안 되고 약간 풀어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원기둥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중간면도 역시 위에서 아래로 또 옆으로 해서 좀 더 어두운 면을 더 진하게, 밝은 면을 좀 더 밝게, 좀 더 어두운 면을 좀 더 진하게 그렇게 칠해 주셔야 되겠죠. 또 좀 더 밝은 면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고 또 옆으로 그려주고, 물론 처음에 단계별로 쭉 선을 그어가지고서 거기에 명암 단계를 했던 것을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면서 그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밝은 톤을 손은 안 댔으니까 자, 밝은 톤을 좀 더 제일 앞쪽이 제일 밝고 들어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진다. 그래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또 방향을 틀어서 칠해줬고, 여기도 역시 좀 전에 그 단계보다 좀 더 여러분 더 칠을 해서 아주 진하게, 자 여기서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중간면 밝은면 쪽 해놨지만 그리고 앞쪽을 더 진하게 해줬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을 때는 시선 방향이 더 가까이 있는 부분을 더 강하게 진하게 잡아줌으로 해서 견고함을 잡아줬고, 서클레싱일 경우에 이제 뭐가 이렇게 깨진 느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그 등진 쪽이 더 진하고 또 약간 앞쪽을 보면은 빛을 향하고 있는 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것을 쭉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낸다면 이것은 뭐 1년 다닌, 입시학원을 1년 다닌 사람의 능력, 실력까지도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면은 시선 방향이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 자, 여기서 보면은 시선 방향이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진하고 연필로 사비로 쓰는 가장 진한 색을 찍어주고 점점 밝아지는 것이죠. 멀어질수록에.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약간씩 또 밝아지고, 그래서 밝은 면에서도 이제 여기가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가 되고, 요 옆면에서도 가장 밝은 면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밝은 면에서도 제일 앞쪽이 더 밝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눌러줘야 되겠죠. 거리감에 따라서 색깔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웬만해서는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도 어두운 가운데서 제일 앞이 더 진하다. 그리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밝아진다. 이것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이상적인 빛의 상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보이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실내 가로등이 아니라 실내 등은 여기저기서 빛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입체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주변에 조명이 하나도 없고 태양광선의 원리를 생각을 해서 태양광선에다가 이런 조명을, 그것도 특히 태양광선도 뭐 여러 시간대에 따라서 조명 상태가 다르니까 오전에 한 10시 아니면 오후 한 2시 정도, 그때 보면은 명암 대비가 가장 선명하죠. 그럼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그런 태양광선의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효과에 대한 그 연구를 평소에 안 하고 그냥 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다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든 사진을 찍지만은 가장 선명한 인물을 그리더라도 인물의 사진을 찍더라도 가장 선명한 빛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시나 오후 2시 그 정도의 우측이나 좌측에서 빛이 오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의 명암 대비가 가장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인물의 이목구비가 더 선명해 보이죠. 그렇게 이제 그림을
응용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원기둥을 그렸고요. 자, 이런 경우에서도 저 뒤로 넘어간 부분은 약간 경계를 선명하게 하지 않고 약간 풀어지게 해줌으로 해서 앞은 선명하고 뒤로 가면서 흐려지는 그런 느낌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가장 어려운 구, 왼쪽에서 오는 그 구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두운 톤부터 중간 톤, 밝은 톤, 그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의 정 반대쪽이 가장 진하다. 그런 과정을 그린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죠.